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얘기하면은 사주라고 하는 거는 띠와 달과 날과 시라고 하는 요 네 기둥을 기둥주자, 그게 사주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하는 거는 천간의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 그래서 글자가 8개가 돼서 팔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 사주를 음양오행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양오행. 음과 양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기운. 그럼 여기 연, 월, 일, 시를 보면은 연하고 월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정. 일하고 시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서 초년, 작년에는 좀 이렇게 음이니까 소극적이 되기 쉽겠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 을은 목이 되고 화는 음이지만 양에 속합니다. 그게 목화예요. 그 때문에 목화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오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은 양기고 화도 양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동성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요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금수는 경과 임은 양이지만은 그거는 음기가 강한 양이 되기 때문에 음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께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음양의 성질을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를 보게 되면 활동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람은 뭐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아주 모든 것이. 그리고 태어난 달이 뭐냐?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뭐갑니까? 태양의 날에 여름이고 목생화 화가 많아. 그러면 사주를 분석할 때는 지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지도. 목화 토금수에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됩니다. 이렇게 지도가 돼요. 그럼 얼핏 보기에 뭐가 많습니까? 목화가 많은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사주가 병화인데 4월에 태어났으면은 이게 걸록격이 돼요. 신강사주죠. 비견금. 그리고 화에다가 신강사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흥분을 잘하고 성질을 잘 내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건 정신계통이니까 신경이 과민하고 예민하다 이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화가. 그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 세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다 원진살이 있으니까 남을 원망한다 이거야. 우리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 돼서 아전인수이기 때문에 모든 건 자기한테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원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진이 있는 사람은 특히 부모군과 원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효도하는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마음가짐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운이 오는 겁니다. 운이라는 거는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마인드로 일을 할 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운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역학은 기운학이에요. 그러면 요 사주에서 요 정, 을, 경, 요 네 개의 육친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주 보는 비결이에요. 우선 이 을목을 보십시다. 을목. 을목인데 위에는 화가 많아요. 근데 옆에 금이 또 있거든요. 요 을이. 그래서 이 환경은 위에 화가 많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을목이 뭘 좋아하느냐? 사주를 감명할 때 천간에나 지지나 그 오행의 사주 팔자에 그 글자가 천간 지지 글자가 뭘 좋아하고 뭐가 싫어하고 뭐가 나쁘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을이라고 하는 건 뭘 좋아하느냐? 축을 좋아합니다. 축을. 왜 그러냐? 이 축토는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요건 살아있는 생목이요. 초목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12월달 엄동설안에 초목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따뜻하고 밑에는 엄동설안이지만은 영양분이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을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사유축 금이 돼가지고 금극목 해줍니다. 다듬어줘요. 그러니까 을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을목은 뭐냐? 정인적이 돼요. 그러니까 교양, 공부, 학술 이런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도 있고 지성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명의 사주로.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뭐냐 금을 봐야 돼요. 금. 금은 화극금이니까 이게 재성이거든요. 편재예요. 근데 요 편재가 뭡니까? 여기에다 근을 했어요. 이런 뭐가 되니까 재성백호가 되는 겁니다. 재성백호예요. 그 재성백호면은 뭡니까? 행재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사유축 금이 돼가지고 여기 금이 착근하잖아요. 여기도 금이 있잖아요. 그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물도 구성 자체가 잘 뒷받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뭐냐? 화생토, 술토와 축토, 요 속에도 무토가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이 되거든요. 그 재물운이 좋은 부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인수도 발달되어 있고 비견법도 있지만은 원진살도 있지만은 지지에는 식신이 많아가지고 재를 생겨주기 때문에 부자 사주기 때문에 여자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교육문화 사업,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면은 사주를 제대로 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뭐냐? 여자 사주에 술하고 축이 뭡니까? 삼형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상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건 뭡니까? 요게 화의 남자는 물인데 요 토가 밀어내잖아요. 그게 남자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면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 암자 속에 남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 교제를 하더라도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남녀관계 애인을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자수는 본기거든. 여기에 말년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 말년에 남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요 자수가 도화거든. 그게 관성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는 요 말년운에 남자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수가. 이게 초년, 중년, 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기운학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나무와 꽃이 눈이 달리고 귀가 달린 것도 아닌데 봄이 되면 왜 꽃이 피느냐 이거예요.
봄이 되면 땅으로 수분이 돌아요. 그 수생목을 받아서 피는 겁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수분이 없어져요. 그 나무가 생을 받지 못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운학을 공부하면서 건강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 우리가 성관계를 얘기하면 이걸 꼭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그런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여자는 뭐냐? 몸 안에 불이 많아요. 남자는 몸 안이 냉하고 여자는 외음 내양이에요. 몸 안에 열이 많아요. 그 여자의 성관계는 뭐냐? 몸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뿜어내야 밑에 수분이 돌아요. 그럼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열이 뿜어내지 않으니까 수분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분의 고갈로 뇌로 연결돼 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성관계를 정상적으로 안 하면은 치매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성관계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사업을 해서 돈이 많고 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일수록 뭐냐? 절정에 도달하는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몸 안에 있는 열을 뿜어내야 건강에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여성 사장들이, 회장들이 남편이 돌아가고 사업을 인수해서 하는 분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남자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좀 외로워가지고 성관계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치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런 기운의 이치도 아셔야 됩니다. 역학을 하는 사람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건강까지도 지켜줘야 돼요. 영리학자는 뭐냐? 멘토가 영리학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요. 이게 바로 역학에 배우는 공부의 이치인 겁니다. 미리 예측하고 일어날 일의 변수에 대비하라 이거요. 역학은 변수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모든 거는 뭐냐? 돌발 사태, 뜻하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냐?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자기가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 돼요. 부모가 이런 시대 감각의 변화에 있지를 않은 역학적 견해를 갖고 인생의 미래의 장래의 자식을 지도해주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양적이면서도 재물운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게 정축도 백호입니다. 병술도 백호에 좀 약하지만 요 백호가 두 개가 있으면은 여자인 경우에는 상류사회가 되는 겁니다. 상류사회. 이 상류사회에 가는 사람은 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요 생각하는 그 행동이, 이 태도가 좀 그릇이 커요. 항상 수양하는 기준을 항상 상류사회에다 두고 예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품위가 있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요런 우리가 이런 교육적이고 재물이 있는 그런 여자의 성질이고 남자 관계에 대한 것을 살펴봤어요. 그 운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 지지가 있는데 대운은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지지를. 그 천간은 5년, 이게 5년. 보통 3년, 7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뭡니까? 5대운이면 5세에서 14세에서 병호정미대운입니다. 그럼 병호정미면 여름에 태어났는데 5가 미가 여름이 되니까 요때는 운이 뭡니까? 힘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힘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주가 불이 많은데 불바다가 들어오니까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게 기회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뭡니까? 요 나이는 공부할 나이 아닙니까? 화가 많으니까 그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충미충이거든요. 충미충. 이게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요 때는 뭐냐? 여름의 기운이 좀 물러났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충미충. 밀어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5세부터 무신, 기유, 경술대운에 들어옵니다. 그 신유가 들어오잖아요. 서늘한 바람이 불잖아요. 화가 화생토되잖아요. 음양의 조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운이 좋다고 봐야 돼. 요때 운이.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 번 돈을 가지고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술대운이 들어옵니다. 경술대운. 그럼 재성백호가 두 개가 돼요. 그 다음에 경술이 들어오면은 이 경금에다 요 술이 들어오면은 술이 들어오면은 요게 가을이지만은 술이라고 하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진술충미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 갇히는 거예요. 재물이. 근데 이제 술이 들어와가지고 요게 술이 금이 되니까 요 속에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백호가 들어오지만은 재성백호 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행재수를 할 수 있는 큰 재물운이 좋은 그 시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행이네요. 술자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신의 대운에 들어오면 해자축 아닙니까? 여름에 되고 목화가 많으니까 말년에도 좋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25세부터 60년간 대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60년간.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감명할 때는 천간에 있는 성질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고, 천간에 있는 요 오행이 지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정화는 지지로 말하면은 요게 5월에 해당이 됩니다. 5월. 요게 말띠. 말띠니까 뭡니까? 다정다감한 거예요. 말띠. 그 정화는 뭐냐? 말띠는 분위기에 약해요. 인정이 많고. 그리고 이 정화는 도화살이에요. 말띠가 도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교제에 빠진 우리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비견겁이거든. 그러니까 남자한테 돈을 뺏길 우려가 있는 겁탈의 기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비견겁에 음란지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게 달러 보면 지지름은 2월달 묘월에 돼요. 요것도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도화살이에요. 왜냐? 2월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자 사업가로서 남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건 뭡니까? 재물 아니에요. 화급금.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강사주니까 이 식신생재를 다 감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식신생재를. 이게 신강사주의 특징이에요. 신약사주인 경우에 이렇게 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 재물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신강사주는 뭐냐? 재와 관이 들어오면 다 받아먹어요. 식신상관이 들어도 다 받아먹어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신강사주의 특징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사주를 제대로 감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성질에도 뭐냐? 지지의 계절의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분석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거를 역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학이라는 거는 변수의 학문이에요. 내일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항상 변화가 무상해요. 그래서 항상 역학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변수의 이치를 알고 그날 하루하루를 평생을 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철학적 인생관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명사주, 정축, 을사, 병술, 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축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음란성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력과 색욕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는 뭡니까? 화려해요. 촛불이니까. 그러니까 미술이나 예술, 연예인, 또 정화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작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또 정화는 뭡니까? 연애의 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축이를 분석할 때. 근데 요 밑에 뭡니까? 화생토 아니에요. 화생토. 식신 아니에요. 배운 걸 응용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연주지만 음식 솜씨가 좋아요. 설득술이 좋아요. 표현력이 좋아요. 똑같기 때문에. 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2월 달 안에요. 끈기가 있어요. 지구력이 있고. 그리고 화급금 재물 아니에요. 화생토 식신 아닙니까? 수국과 관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냐? 식신과 관과 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정축연생은 뭐냐? 재물과 관직과 명예운과 이런 것들이 모두 재물, 명예, 관직, 남자운이 다 좋은 그런 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축은. 그리고 백호대산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습니다. 명예운도 좋고 큰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축 연주와 내 정축 연주를 기준으로 한 사주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